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안정되어 있지 않을 때 나오게 되는 거죠. 교류 분석의 자아 분석. 처음 부분. 정말 교류 분석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죠. 핵심되는 부분. 자아 분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분석을 저는 관계 분석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 핵심 이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론 하나가 자아 분석입니다. 이 자아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결국은 이 교류 분석은 심리 이론이에요. 심리적인 요인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다. 왜 우리 심리가 중요하냐? 인간의 마음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첫 번째 심리 자본이 있어요. 바로 마음의 건강성, 회복 탄력성 같은 거를 가리키겠죠. 두 번째는 문화 자본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 사는가. 즉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보고 내 품격을 결정해 주죠. 이 문화 자본이 풍부한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지식 자본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내 품격을 또 결정해 주죠. 또 우리는 경제 자본이 있어요. 내가 경제적 부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 자산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내 품격을 또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자본들이면 신체 자본이 있어요. 내가 신체적으로 얼만큼 어트랙티브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매력도를 갖고 있느냐, 내 신체적인 건강미가 얼만큼 우수하느냐, 이게 신체 자본이죠. 그리고 언어 자본이 있습니다. 언어 자본은 내가 사용하는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품격이 있느냐,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말하는 방식이나 말투는 어떤가,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사회 자본이 있습니다. 이 사회 자본이 있는데 이 사회 자본이 바로 뭐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내의 네트워크 현황이라고 볼 수 있죠. 나의 네트워크가 얼만큼 잘 돼 있느냐, 그것이 내 품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나의 품격을 결정하는 여러 자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단연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심리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자신감, 자기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심리 자본이죠. 즉 심리적으로 얼만큼 건강하냐, 심리적으로 얼만큼 좋은 대인관계를 나눌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분석, 자기 탐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구조를 알게 되면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 분석은 자아 분석 이론이다. 그리고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 교류 분석의 창시자죠. 이 교류 분석의 창시자인 에릭 번은 프로이드의 영향을 초창기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면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많은 부분들을 또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 이론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정신분석적 접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무의식을 아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모든 행동의 원인이 나온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즉 인간의 행동을 자극하고 조정, 통제하는 세 가지 원천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이드입니다.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래적 자기라고 얘기해줍니다. 즉 본능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이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기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이 바로 이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자, 또 하나는 에고입니다. 에고는 우리의 의식, 즉 자아, 즉 억제하는 자아를 가리키는 거죠. 현실 자아라고 그러죠. 융통성 있는 자아. 다 먹고 싶다고 그래서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르고 억제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에고입니다. 또 슈퍼에고가 있습니다. 슈퍼에고를 초자아라고 그러죠. 이 초자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추장의 형님이 뭐예요? 고추장. 네. 고추장의 형님은요. 초고추장. 초고추장의 형님은요. 태양초고추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초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좀 고상한 듯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초자아라는 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 규범 등과 같이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시민의식, 도덕의식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초자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세 가지 자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자, 이거를 에릭 본은 바로 부모 마음, 그리고 어른의 마음, 아이 마음이라는 세 가지로 표현했죠. 네. 그래서 이드적인 사람, 에고적인 사람, 슈퍼 에고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에릭 본은 부모의 자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어른 자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아이 자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고가 지배를 해요. 에고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드와 슈퍼에고는 잠재되어 있죠. 그러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드가 가장 많이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대로, 자기 본능대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 다 이드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며 이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안정되어 있지 않을 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교류 분석은요,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학문이다. 그래서 에릭 번이 발전시켰고, 요즘은요, 상담, 교육, 경영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개념, 어떻게 보면 자아 분석의 이론, 어버이자, 어른자, 어린이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간의 자아를 분석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 또 대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보교류냐, 교차교류냐, 이면교류냐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론이기도 해요. 또 상담에서는 치료적인 입장에서 각본 이론, 뭐 게임 이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치료 이론으로 들어가요. 가족 치료 이론, 상담 이론에 속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많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교류 분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류 분석은 이 모든 심리 상담 개론에 보면, 심리 상담 개론서들에 보면 챕터로 한 챕터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론이고 방대한 이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교류 분석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드, 에고, 슈퍼 에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드는 유전적인 영향을 조금 더 받고요, 슈퍼 에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즉 부모로부터의 교육이나 훈육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게 슈퍼 에고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에고는 이드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하도록 각 가정을 끌어올리려고 하죠. 그래서 만족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통제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릭 번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이 자동차 공장을 비교해서 도식화했는데요. 자, 발전기는 기계를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자동차의 카부레이션, 기화기 같은 이 사람의 기능을 그려내는 것이다. 즉, 비의식이라는 말은 마음의 한 부분으로서 사고가 만들어지고 비의식적인 작용법과 의식적 작용법과 다르다. 그래서 이 에릭 번은 프로이드에게서 비의식이라는 개념을 개발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사고가 자신의 마음을 지나가게 되는지를 추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비의식적 개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욕구, 내 욕망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해요. 드라이브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프로이드는 대표적인 드라이브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성욕, 즉 사랑에 대한 욕구, 이걸 에로스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공격성이라는 두 가지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성욕, 에로스,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공격성이 결국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끊임없이 충돌적으로 나오게 돼서 이게 불안 요소로서 인간한테는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프로이드는 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에릭 번의 자아상태 이론을 확인해보고 분별해볼 것이냐. 이런 그 자아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에릭 번은 구조 기능 분석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가계도에서 나는 누구인가? 3대까지. 가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내 자아 상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내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 교류 분석의 최고의 장점은 내가 바라보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 이 두 가지가 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류 분석의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MBTI의 성격 검사는 주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경향성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교류 분석은 겉마음과 속마음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준다는 데서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를 들었는요. 자, 아이를 야단치다가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바뀌냐. 한참 아이를 야단쳐요. 그럼 교류 분석이 얘기하면 엄격한 부모자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영인이? 나야. 잘 지냈어? 엄격한 부모자에서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아이자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교류 분석의 자아 상태로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격의 직접적인 요인, 고정화된 유형의 감정과 경험들로 반응하는 일관된 행동.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일관되게 어떤 자아가 발달이 돼서 잘 반응을 보여주느냐. 이게 바로 자아 상태라고 해요. 내가 비판적인 부모 같은 자아 상태에서 많이 발휘가 되느냐. 내가 따뜻한 부모 같은 상태에서 자아가 많이 발휘가 되느냐. 내가 냉철한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자아가 발휘되느냐. 내가 춘방지축 소년 소녀 같은 모습으로 자아가 발휘되느냐. 내가 얌전하고 순종적인 아이 같은 모습으로 내 자아가 발휘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PAC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 이렇게 넓게 구조적으로 보는 것을 구조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파트의 구조를 볼 때
이렇게 보죠. 기능별로는 안 따져요.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베란다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구조적인 걸 보게 되죠. 근데 기능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방이 3개예요. 그럼 방이 3개라도 하나는 엄마 아빠가 쓰는 침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드레스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서재가 있을 수 있죠. 기능에 따라서 또 분석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 분석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 분석과 기능 분석으로 사람의 자아 상태를 분석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마음 상태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어떤 젊은 청년이 고급차가 난폭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걸 딱 바라봤을 때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보이시겠냐는 거죠. P의 모습으로, A의 모습으로, C의 모습으로 반응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것들 운전을 저따구로 하고 속도를 저렇게 내니까 사고가 나지. 아유, 저것들 진짜. 근데 저것들 안 다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이건 어버이 자아 상태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 사고 저거 6대4야, 7대3야. 저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고가 났어. 저 사람들은 보험 처리는 할까? 저 사람들 신고는 했을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이 들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는 어른스러운 자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저 피 좀 봐, 어떻게, 무서워, 큰일 났어,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나는 아이 자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내가 피자아 상태에 있느냐, 페어런트 자아 상태에 있느냐, 어덜트 어른 자아 상태에 있느냐, 차일드 아이 자아 상태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사람의 자아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에릭 번의 교류 분석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초반부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류 분석의 자아 상태, 기능 분석 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